네, 안녕하십니까. 구주차에서는 아동기 발달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확인하실까요? 첫 번째로 아동기 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보고 이 아동기 발달과 관련된 정신건강을 이해한다. 그럼 두 번째로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건강 관련 문제, 이러한 질병들을 살펴보고 또 이러한 아동기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순서를 보시면요. 9주차 1강에서는 아동기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2016년도 6월에 개봉된 영화. 그래서 우리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자,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동기, 중학생, 뭐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뭐 요 정도 수준에 되는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자, 이 영화 속의 내용을 보시면, 영화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쵸? 이 아동기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선을 따라가는 내용이 쭉 줄거리로 이어지는데요. 이들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학년기 아이들이 이제 또래 관계 중에서 이제 왕따라는 이런 심도 깊은 좀 주제를 이 영화 속에서 있는 그대로 조금 이런 감정선을 잘 다루고 있는 영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아동기 이런 그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겪는 다양한 그 또래들의 갈등, 그다음 기쁨, 슬픔, 외로움, 뭐 상실감 이러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이런 그 복합적인 감정들을 잘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동기 발달 과제와 정신 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휴식 시간이라든지 주말에 이 영화를 한번 좀 보시면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아동기 발달 과제와 정신건강에서 발달 과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동기에 도달해야 될 주요 발달 특징, 아동기에 이제 뭔가 이루어져야 될 발달적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라는 조직에 일단은 적응을 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이 아동기, 그쵸? 이 학년기 애들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시스템에 또는 또래 관계들에 내가 얼만큼 잘 적응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이 아동기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적응 능력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분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스스로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자신감을 아이들이 가져야 되고요. 또는 이제 그러한 테두리에서 만족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반드시 도달해야 될 이런 목표는 자신감이 있는가, 성취를 통한 이런 만족감이 있는가, 이것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무엇보다 이 아동기의 중요한 이제 관계. 제가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라는 영화도 소개했다시피 친구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 아이들은 이제 사회성이 이제 개발, 보양되고, 좀 더 넓은 범위에 의해서 이런 학교 시스템 또는 지역사회 또는 이제 국가 간 이렇게 해서 단체 의식이 이때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영유아기랑 달리 아동기부터는 뭔가 규율, 이제 정해진 법, 이런 것들에 관련된 준법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것도 준수해야 되는 발달적 특징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 아동기 주요 발달에서 친구의 사귐, 이런 관계가, 또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아닌지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네 번째,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제 사물의 속성, 그다음에 인과관계 등 이제 구체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현상들에 대해서 아동기는 호기심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영역별로 우리가 아동기 발달 과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발달 과제인데요.
자, 당연히 영유아기에 비해서 아동기는 전반적인 발달 속도는 느리지만은 꾸준한 신체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자, 특히 이제 또래들과 자신의 모습을 이제 늘 비교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반에 있는 또는 친한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어떠어때 해서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개인의 만족이라든지 또는 사회 적응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래와 비교했었을 때 자신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감, 그 다음에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네, 개인의 이런 행복과 관련된 만족도, 그다음에 사회 적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신체가 튼튼하고 운동을 잘하는 특히 남자 아이들에 많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쾌활하고 좀 창조적, 창의적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신체가 허약하고 뭔가 질병에 걸렸고 또는 이제 운동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 이런 아동들은 정신건강, 성격적인 측면에서 좀 소심하고 겁이 많고 뭔가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동기의 신체적인 발달 과제에서 운동 발달을 포함한 신체적인 발달이 이 시기에 아동의 무엇과 관련되죠? 맞습니다. 성격 발달이라든지 특히 이제 자아 개념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동기 운동 발달을 포함한 신체 발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심리 정서적인 발달 과제입니다. 자, 정서 상태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정적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이제 얼굴 표정이 항상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유아기와는 달리 아동기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친구나 또는 선생님이 선물을 줬는데 내가 평소에 갖고 싶지 않았던 건지 좀 실망했다 하더라도, 그쵸? 이제 진짜 감정을 일단 숨기고 너무 고마워하고 이제 상냥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너무 마음에 들었어라고 하는 이런 그 이중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건 누구를 속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사회화되고 있다라는 한 증거로서 네, 타인의 기분, 타인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야지만 네,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 지금 아동기에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쾌 감정을 또한 스스로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분화된 이런 그 감정 표현을 통해서 내면화된 정서를 발달시켜 갑니다. 그래서 뭐 이중적인 감정, 뭔가 굉장히 기쁘지만 복합적으로 약간 좀 두려움도 동반한 이런 복합된 분화된 이런 정서 표현 또한 내면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 아동기에는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동기에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는 이후에 평생, 그쵸,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이제 자존감, 뭐 자아, 정체감, 이후에 이제 자아 통합감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는 다른 거 몰라도, 그쵸, 자아 존중감이 제대로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자아 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확인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네, 이 아동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떠한지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건의적이고 이렇게 된다면 아이는 소극적이고 자아 존중감이 낮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굉장히 이제 그 음, 건의가 있으면서, 그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이러한 양육 태도를 가졌다 그러면 당연히 네, 이 자녀의 자아 존중감은 높게 됐죠. 그 다음에 또한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태어난 출생 순위가 또한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또한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SES라고 해서 직업, 그 다음에 소득 수준, 그 다음에 그, 그 그러니까 수입, 그쵸?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돈,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소득 수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때 특히나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회경제적인 지위 수준이 낮은 집단에 좀 뭔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아동이 지각할 사회적인 지지의 수준. 자, 이게 사회적인 지지를 포함하는 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모, 교사, 또래 뭐 이런 그쵸?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대상들이 나를 얼마만큼 지지해 주는가. 내가 힘들 때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뭐 이러한 부모의 메시지, 교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도 그죠? 이번에는 실패를 했지만 넌 할 수 있을 거야.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지지해서 주는 거. 이런 사회적인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당연히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가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동기에 보면은 성적이 전 뭐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없겠지만은 아동기에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일수록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너무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미연에 이제 케어를 좀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이 시기, 아동기에 이런 시기에는 아동 개인의 이런 개성, 그쵸? 성격적인 측면을 포함한 개성, 그 다음 이들이 뭐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다, 특성,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자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비교과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취미를 가지게 한다든지,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 또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개성, 자질을 발견하면서 건강한 자아 성장을 위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지지해주고 원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인 발달 과제입니다. 자, 아동기에 사회적으로 이루어야 할 발달 과제는요. 첫 번째,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이전에 비해서 가정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정보다는 어떠한 학교라는 기관에 속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부모나 뭐 형제간,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라는 이런 물리적인 환경과 또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래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한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짜여진 이런 새로운 시간도 많이 보내고 공간적으로도 그들과 함께 있고 이러한 시공간적인 구조가 아동기에 아동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이런 적응이 필요한 뭔가 공간이다. 그러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적응 안 된 아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후에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아동기다 그러면은 반드시 적응 능력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가지를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도약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싫은 아이지만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또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응하고 도약하고 좀 더 한번 개발하는 능력이 이때 아동기 때 발달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교사는 지식은 물론 아동의 이런 역할 모델을 역할 모델로서 동일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동기 자녀가 이 시기에 어떤 교사를 만나는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교사를 우리는 역할 모델 동일시하기 때문에 교사의 이런 가치관, 교사의 이런 정신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 아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독립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자아 능력이 아동기에 개발되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도 이때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특히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또래들을 통해서 뭔가 모방을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행동, 특성들이 강화된다든지 이렇게 강화 모방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각하게 되고 또는 이런 또래 집단이나 자신이 속한 이런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이 아동기 때 발달시키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기 그 자녀들은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이제 아동기의 정신건강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특히 이제 부모의 정신건강은 당연히 아동의 정신건강, 자녀의 정신건강과 굉장히 높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부모가 정신건강이 지표가 높을수록
자녀의 아동의 정신건강 지표가 상당히 높다. 자, 어떠한 상황은 아동에게 더 많이 이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셔야 할 내용들을 봤었을 때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 환경이 또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좀 이렇게 부적절한 주거 환경에 속했다. 그러면 이 아동기 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영양 결핍 이런 것도 정서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나 아동기 자녀들의 이런 아동들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아동기의 정서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요. 당연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동 같은 경우는 학습과 네, 아동기의 이런 학교 생활 등에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해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이제 긍정성,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요. 적절하게 이런 인간관계, 또래관계, 사회관계를 잘 즐길 수 있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동기의 정신건강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동들은 특히 성과 나이에 맞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들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네, 좀 뭔가 나이에 맞지 않은 또는 이런 그 여자면 여자아이, 남자 남자 이런 성에 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 감정들을 보이고 정신적인 발달이 네, 또래에 비해서 이제 정지되어 있거나 또는 더 낮은 수준에 지연되어 있거나 퇴행, 왜곡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신체 건강은 정신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어떤 요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충분한 영양 상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면을 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결을 유지하셔야 되고 뭐 이런 간염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호가 되죠. 위생적인 환경이 아동기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밥 먹고 이러한 운동하는 것까지 포함된 이런 생활 습관이 당연히 아동기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아동이 느끼셔야 됩니다. 또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잘했어.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네, 주변의 부모라든지 교사는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 셋째, 아동기에는 내면적인 이런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라고 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그냥 그대로 스트레스 푼다든지 이건 별로 좋지 못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스트레스 받을 때 긍정적인 방법으로 노래를 듣거나 이런 취미 활동을 했었을 때 내 스스로의 기분 나쁜 거를 좀 긍정적인 좋은 정서로 바꿔야지 이렇게 스스로 통제하고 네, 제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넷째, 자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인 능력이 영유아기에 비해서 월등히 발달 또는 발달 단계에 따른 이런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네, 부모나 교사는 굉장히 이 아이들에게 네, 잘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칭찬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네, 타임아웃 또는 네, 어느 정도의 이런 그 훈계 해서 적절한 훈육이 특히나 아동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동기 정신건강에서 주로 아동기에 주로 발생하는 정신건강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아동기에 이제 자주 드러나는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보시면 학교 공부증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동기에는 적응 어떠한 학교의 적응이 상당히 이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학교에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학교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영상들도 올려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학습장애, 그쵸? 드러나는 문제들. 그다음 적응장애, 이러한 문제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런 거와 따라서 또 나타나는 정신질환들은 정신생리적인 장애, 특히나 불안장애 같은 경우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기 우울증도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동장애, 특히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동계에는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그렇죠? 이런 것들,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이러한 ADHD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